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위에선 항산화 물질이 필요하다. 항산화 물질을 보충하려면 좋은 항산화 식품이 필요한데 미나리, 양파, 마늘, 후추, 커리 등등 항산화 식품에 대해서 라면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다양한 정보가 넘쳐난다. 우리 몸은 음식을 섭취할 때 무엇을 얼마나 섭취했느냐에 따라서 질병 유무가 달라지곤 한다. 요즘 사람들은 못 먹어 병에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식습관에 의해서 오는 질병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특히 황산화 작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미네랄의 경우 항산화 식품의 섭취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사실은 이미 혈액의 산화도를 통해 증명되었다. 사람이 과도한 스트레스나 나쁜 식습관 등을 유지할 때 우리 몸이 얼마나 산화되는지에 관한 산화도는 약간의 혈액을 통해서 측정이 가능하고 또 몸속의 황산화 지수도 측정이 가능하다. 이미 미네랄이 항산화에 작용하는 것을 밝혀낸 논문은 무수히 많다. 특히 미네랄 중 아연의 경우 세포 대사에 관하여는 200개 이상의 효소들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아연이 반드시 필요한 효소를 아연의 존 효소라고 하는데 아연의 존 효소 중에는 적혈구 내에서 코의 교환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효소, 간에서 단백질을 가수분해하는 효소, 간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효소 등이 있다. 이래서 아연이 인체의 성장과 발달, 면역 반응과 신경학적 기능, 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아연이 손가락 단백질, 징크, 핑거 프로틴, 전사요소, 트랜스크립션 팩터 DNA에 결합하여 특정 유전자들이 전사에 영향을 미침으로 작용하여 유전자 발현율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아연은 세포 신호 전달, 셀 시그널링 역할과 호르몬 분비와 신경 자극 전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아연이 수많은 만성질환뿐 아니라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포함하는 필수적인 세포 조절 과정인 세고자멸사, 에포프토시즈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것만 살펴보아도 미네랄의 비율을 잘 맞춰서 복용하면 얼마나 강력한 항산화제가 될지 우리 몸에 얼마나 유익할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황산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산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 산소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동시에 우리 몸을 녹슬고 고장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왜냐? 산소엔 두 얼굴이 있기 때문이다. 철은 오래되면 녹이 쓴다.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 산화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산화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은 금속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도 일어난다. 사람이 먹은 음식물을 섭취할 때 함께 들이마신 산소는 세포 속 에너지 공장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는데 산소가 미토콘드리아와 만나면 열과 에너지를 만들고 활성산소를 내뱉는다. 공장을 돌려 제품을 생산하면 매연이나 폐수가 나오듯 우리 몸속 세포의 공장에서도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오염 물질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활성산소이다. 인간이 호흡을 할 때 삼킨 산소는 100% 다 쓰이지 못한다. 그 가운데 3%는 완전히 산화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의 활성산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불안한 종류의 원자를 지닌 상태를 프리 라디칼 프리라흐라고 하는데 산화하여 각각 짝을 짓지 못하고 불완전한 구조가 된 이 원소는 툭하면 다른 원소의 전자를 뺏는다. 그러면 지금껏 잘 결합해 있던 원자들이 서로 끊어져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활성산소는 한마디로 엄청나게 심술궂은 체내의 무법자로 할 수 있다. 활성산소는 세포의 외벽인 세포막을 공격해 세포 구조를 무너뜨리고 세포 내의 다른 기관들도 마구 공격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면역력을 잃게 돼 당뇨병, 고혈압, 암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앓게 된다. 특히 암의 경우 활성산소와 관련이 깊다. 암은 체질, 유전, 식생활, 정신적 영향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발암 원인 중 대표적인 요인이 첫째, 만성적인 자극으로 인한 세포의 면역 기능 저하, 둘째, 활성산소로 인한 정상세포 내의 DNA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세포로 변한 경우이다. DNA 돌연변이에 의한 발암은 활성산소가 주범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발표된 바 있다. 1994년 일본 암센터와 대학 연구소에서는 여러 차례 공동 실험 끝에 암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발표했는데
그 발표에 따르면 암은 활성산소가 세포 내 유전, 정보센터라 할 수 있는 DNA를 공격해 정상적인 유전 정보가 손상되므로 발생하는 병기라고 한다. 활성산소는 유전자를 파괴해 세포 재생 능력을 떨어뜨리고 관절염이나 백내장 등의 퇴행성 질환을 발생시키며 인체 노화를 앞당긴다. 그렇다면 산소를 조금 덜 들이마시면 이런 병을 피할 수 있을까 아쉽지만 활성산소는 무조건 산소를 많이 마신다고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 때문이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을 비롯한 각종 호르몬들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원인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초긴장 상태에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신체 기관들의 많은 혈액이 소모되고 이로 인해 맥박과 혈압이 증가하며 호흡이 빨라지게 되고 산소가 더욱 많이 쓰인다. 그러면 늘어난 호흡만큼이나 많은 산소들이 에너지를 만드는데 사용되고 활성산소의 발생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결국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란 옛말이 과학적으로 딱 맞는 말인 셈이다. 실제로 활성산소는 인간이 가진 거의 모든 질환의 원인이 되니까.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진 활성산소가 원인으로 밝혀진 질병이 수만해도 273가지가 넘는다. 또 스트레스 함께 대표적인 인체의 적이 하나 더 있다면 바로 담배이다. 담배 연기 타르와 니코틴 같은 유해물질은 물론 활성산소의 일종인 과산화수소도 포함돼 있다. 담배 연기가 몸속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활성산소가 생성된다. 이외에도 과음이나 과도한 운동, 과식 등도 활성산소 발생을 증강시키는 원인이 된다. 결국 살면서 몸에 좋지 않다고 강조했던 것들, 스트레스라든지 담배라든지 술 같은 것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이다.